네, 어벤져 진라케이 3월 3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임시 공휴일이네요. 너무 자주 놀아서 좀 그런가 합니다만은 어쨌건 오늘 휴일 오후 잘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각 임명하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임명 뭐 그렇게 서둘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다 이제 자기들 꼼수와 관련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할 경우에 이게 아마 변론 갱신 절차를 아마 밟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이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임명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데 또 본인들은 이 박찬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국정협의회도 본인들이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임명 안 한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임명하자는 그런 의견 같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어제부터인가요? 로텐더 홀에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4시간 정도 지났는데 마은혁 임명 처리를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유 변호사님 이게 예. 지금 이 마은혁 임명을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경우에 이제 마은영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빨리 즉각 임명하자고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바로 관여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쪽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임명을 서두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설사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실적으로 탄핵 심판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시점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무작위에 대해서 위헌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은혁 재판관을 탄핵 심판 과정에 관여를 시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헌법재판소와 마은혁 재판관을 이 탄핵 심판 절차에 관여시키려는 것은 혹시 이 미리 내부적으로 정해둔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합의 정신에 위배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 탄핵 심판 과정에 관여할 수도 있으니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어느 쪽이든 논란이 분분한데 마은혁 재판관은 결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 과정 이미 변론이 종결됐죠. 이 과정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 만약에 그 마은혁 재판관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번 허물어질 겁니다. 네. 어쨌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당내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께 3.1절 집회에서 서천호 의원이 한 발언이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호 의원이 당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다 때려 부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마 장애 집회에서 한 모양인데요. 물론 장애 집회라는 성격이 좀 선동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이 헌법재판 이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이걸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게 이분이 이제 국정원 2차장 출신의 경찰 출신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이야기인지 참 논란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국정원 가서 이제 2차장인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기관, 정보기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그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분인데 이걸 때려 부수자는 얘기가 아마도 저분이 그 지역구가 어디죠? 경상남도 진주로 알고 그쪽 겁니다. 있는데요.
사천, 사천. 남해 하동. 사천 예. 남해 하동. 옛날에 그 여성교육위원장 지었군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지역 정서 감안해서 좀 이제 저분이 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이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108명 다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저만 해도 저 서천호라는 의원이 있었나 몰랐어요. 꽤 오래 구속된 바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이 때려부수자 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봤더니 그런데 아마 뭐 지역구 정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강경 발언 또 집회 이게 뭐 자체가 하면서 사실상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중도층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좀 역효과가 일단 여론조사 지표에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단결하고 결합되는 건 뭐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또 국민들에게는 자칫 여당이 헌법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헌재 결정에 어떤 좀 수용하지 않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중도층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꽤 부정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2.3 내란 그 당시에 12.3 계엄 그날을 언급을 하면서 12.3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깊은 바다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예를 들어 체포돼서 뭐 했으면 꽃게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러자 바로 이 연평도가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다.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꽃게밥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꽃게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꽃게가 뭔가 뭐 사람을 뭘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도 줄 수가 있고. 꽃게도 가려 먹는데요. 네. 아무거나 안 먹어요. 이재명은 안 먹어요? 모르겠어요. 꽃게가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진짜 네. 환갑 넘어서 처음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부정적인 특히 그 생업으로 하는 꽃게파리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꽃게잡이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연평도 하면은 연평해전, 그렇죠. 연평해전, 네. 연평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그 네. 연평해전이라는 그 연평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젠가요? 한동훈 대표도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을 관람하면서 국가 맞습니다. 안보 그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연평을 언급하면서 그 꽃게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을 한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평 해전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그 마음까지 한 번 더 모욕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 얘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실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없이 자기 얘기에 빠져서 히히덕거리면서 더 강조하려다 보면 금도를 넘게 됩니다. 참 우리가 거듭 느끼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말이 보면 좀 사회화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쭉 교육을 받고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상처가 되고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비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쭉 받아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보면 항상 자신의 발언 때문에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요. 나 김문기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꽃게밥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는 전혀 고려 없이 툭툭 뱉어내는 말들이 꽤 큰 상처가 되고 있고 그게 또 본인한테는 발목을 잡히는 그런 발언이 되고 있는데 저거는 뭐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꼭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네. 지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저질의 그런 네. 발언들을 사적으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저는 말이 굉장히 가벼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자기 말의 무게, 그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본인이 하는 말의 무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같고, 좀 이따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말의 무게가 떨어지니까 신뢰감이 없고 계속 말을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앞이랑 뒤랑 다른 말들을 막 계속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의 신뢰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신뢰감 저하가 본인의 대권 가도에 앞으로 크게 저는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건 제가 한 번도 뭐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의 신뢰성, 말의 어떤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우리는 머릿속에 안 넣어두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정님의 두뇌 속도 아주 청정해. 저 뭐 엄청 깨끗해요. 이제 이재명 같은 그 단어가 거기 저기 입력이 안 돼. 들어와 있지는 않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저런 말들을. 예. 참 저를 어떻게 근데 표정이 좀 자유롭지가. 저는 저런 말들을 저 학교 다닐 때 욕도 잘 안 네. 해봤어요. 저런 말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맞습니다. 청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참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커왔는가 이런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뭐 아까 저는 발언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점, 기업관이라는 게 정말 이게 문제다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정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 엔비디아라고 이제 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아마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갖고 30%를 국민들한테 나눠준대요. 제가 얼마나 참 역시 대단한 인물이야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툭 만들 수 있나 봐요. 본인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 그냥 뭐 툭툭 본인이 그냥 만들면 만들 수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대장동이 아닙니다. 본인처럼 대장동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걸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상속세 논쟁 뭐가 다른지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꽤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의 여론들이 급속히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저희 자율구독료 구조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